목이 마른 어느 날 습관처럼 생수 한 병을 집어 들어 마셨던 경험 누구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시원한 물 한 모금이 속을 적셔줄 때 우리는 건강한 선택을 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이 있다면 어떨까요?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마시는 생수 1리터에는 무려 24만 개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저 깨끗한 물인 줄 알았던 생수 한 병이 보이지 않는 플라스틱 족각을 몸속에 함께 들여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특히 이 미세 플라스틱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정수 시스템이나 역과 장치로는 걸러내기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세 플라스틱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생수병 그 자체에 있습니다. 생수병은 대부분 PET라고 불리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 가볍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아 이동에 편리하지만 근본적으로 한 번만 사용하라는 전제로 설계된 일회용 용기입니다. 이 PET병은 열에 약하고 시간이 지나면 물과 반응해 가수분해라는 현상을 일으킵니다. 쉽게 말해 물을 담는 순간부터 병의 분자 구조가 서서히 끊어지며 미세한 플라스틱 족각이 물속으로 녹아드는 것이죠. 이를테면 마치 오래된 나무에서 톱밥이 바스러지듯 생수병도 보이지 않는 조각들을 흘려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이 조각들은 크기가 너무 작아 우리 몸의 장벽을 통과해 혈액이나 림프계로 이동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면역 체계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호르몬을 교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바는 없지만 전 세계적으로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처럼 생수병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마시고 있는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 용기를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건강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 문제,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며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보겠습니다. 2024년 1월 미국에서 발표된 한 과학 논문이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연구진은 시중에서 판매 중인 생수병 여러 개를 정밀하게 분석했고 그 결과 1리터의 물에서 무려 24만 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 입자를 검출했습니다. 이는 이전에 보고됐던 수치보다 수백 배나 많은 양이었습니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분석 기법은 SRS 마이크로스코피라는 고감도 기술이었습니다. 두 개의 레이저를 이용해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미세한 입자까지 포착해낸 이 기술 덕분에 기존에 놓치고 있던 나노 크기의 플라스틱까지 식별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결과 생수 속에 존재하는 미세 플라스틱이 얼마나 많았는지가 처음으로 정확하게 드러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은 생수병을 눌렀거나 반복적으로 열고 닫았을 때 혹은 열에 노출되었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플라스틱 전문가는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PET병은 그런 자극이 없어도 단지 물을 담는 것만으로도 미세 플라스틱을 배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죠. PET라는 물질은 본래 수분에 약하고 열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건조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온으로 성형이 이루어지면 내부 분자 구조가 부분적으로 손상됩니다. 이렇게 가수분해가 시작된 상태의 병에 물을 담으면 그 순간부터 아주 미세한 플라스틱 족각이 서서히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겁니다. 눌렀느냐, 햇빛을 받았느냐와 관계없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렇게 떨어져 나온 플라스틱 족각이 단순한 PET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연구에서는 PA라고 불리는 폴리아마이드 입자도 대거 검출됐는데 이는 정수 필터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종류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당 분석 기법으로는 단백질과 폴리아마이드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필터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중요한 건 생수 속 미세 플라스틱의 존재는
이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미 국내외 수많은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검출됐고 이제는 양의 문제로 넘어간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된 원인은 결국 생수병 자체, 더 구체적으로는 PET라는 재질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알게 된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단지 새 병을 쓴다고 안심할 게 아니라 병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제는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흔히 아는 생수병 재사용이 위생적으로 얼마나 위험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입을 뗀 그 병 안에서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물을 다 마시고 난 생수병, 아깝다는 이유로 다시 물을 채워 사용하는 일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깔끔하게 씻었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그 습관이 우리 몸에 보이지 않는 위협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수병은 원래 세척과 재사용을 염두에 두고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입구가 좁고 병 안쪽이 깊은 구조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솔이나 세제로는 내부를 완전히 닦아내기 어렵습니다. 표면은 매끈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미세한 흠집과 틈이 곳곳에 존재하고 이 틈 사이로 세균이 침투해 번식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특히 병에 입을 대고 마신 순간부터 세균의 증식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입안에는 수많은 미생물과 단백질 성분이 존재하는데 이들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세균에게는 그야말로 먹을거리가 가득한 따뜻한 물웅덩이가 되는 셈입니다. 상온에서 몇 시간만 지나도 세균 수는 눈에 띄게 늘어나며 하루 이상 방치하면 그 수치는 수백 배, 심하면 수천 배까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병 안에 형성되는 세균막, 즉 바이오필름입니다. 세균들이 병 내부에 자리 잡은 뒤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끈적한 점액질을 분비하면서 만들어내는 일종의 보호막입니다. 이 세균막은 일반적인 세척으로는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며 뜨거운 물이나 살균제를 사용하더라도 일부만 제거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남아 재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환경에서 물을 다시 마신다면 겉보기에는 맑고 깨끗해 보여도 실제로는 이미 오염된 물을 마시는 셈입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나 고령층에게는 단순한 세균 노출이 복통, 설사, 식중독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내 환경이 불균형해지면 면역력 전반이 약화되고 반복적으로 오염된 물을 마실 경우 장기간에 걸쳐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일부에서는 물이니까 유기물이 없어서 세균이 못 자라지 않나?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대는 순간 들어간 침 속 단백질이 곧 유기물이 됩니다. 이 단백질이 세균의 번식의 연료가 되며 병 안의 수분과 온도는 세균 증식에 더없이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생수병을 하루 재사용한 것만으로도 병 안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세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PET병은 뜨거운 물에 약하기 때문에 끓는 물로 소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열이 가해지면 병이 변형되거나 안에 포함된 유해 화학물질이 물속으로 녹아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균은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해로운 물질을 마시게 될 수 있는 셈이지요. 결국 생수병 재사용은 위생적으로도 화학적으로도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생수를 마신 후 병을 다시 쓰는 이 습관, 아깝다는 마음 하나로 반복하게 되지만 그 대가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수병을 쓰더라도 비교적 안전하게 마시는 방법은 없을까요? 다음 페이지에서는 PET병이 열에 노출될 때 어떤 유해물질이 녹아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실수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여름철 뜨거운 날씨에 차 안에 방치된 생수병 한 번쯤 마셔보신 적 있으시죠? 차 문을 열자마자 올라오는 열기 속에 병도 뜨겁게 달궈져 있었을 텐데요. 그 물을 그대로 마시는 건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환경호르몬이라는 이름의 유해 물질 때문입니다. PET병은 본래 열에 매우 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의 모양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내부의 분자 구조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온도가 60도를 넘기기 시작하면 병 안에 포함된 미량의 화학 물질들이 물속으로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비스페놀 ABPA와 안티모네스비입니다. 비스페놀 N은 플라스틱을 단단하게 만드는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로 인체에 들어오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한 작용을 하면서 호르몬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국가에서는 유아용 첩병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생식 기능 저하나 갑상선 문제, 심지어 일부 암과의 연관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물질입니다. 안티몬 역시 PET 제조 과정에서 촉매제로 사용되는 중금속입니다. 열에 노출되면 극소량이 물로 녹아들 수 있는데 장기간 축적될 경우 간 기능 저하, 피부 트러블, 호흡기 자극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안티몬의 1일 섭취 허용량을 정할 만큼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 물질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맛이나 냄새로는 전혀 알 수 없고 외형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특히 마트나 편의점 앞 야외 적치대에 진열된 생수병은 한낮에 직사광선에 노출되기 쉽고 내부 온도는 607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수시간 이상 방치된 생수는 이미 병 내부에서 화학적 변화가 시작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간혹 일부 분들은 그래도 뜨거운 물로 한번 소독하고 쓰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행위 자체가 더 큰 위험을 부를 수 있습니다. PET병은 열탕 소독용으로 설계된 제품이 아니며 열을 가하면 병의 형태가 변형될 뿐만 아니라 유해 물질이 더 빠르게 물속으로 용출될 수 있습니다. 병이 살짝 일그러졌거나 투명도가 뿌옇게 흐려졌다면 이미 구조적 손상이 발생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플라스틱 병이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할 것은 재질입니다. PET병처럼 열에 약하고 일회용으로 설계된 병이 있는 반면 고온에도 강하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재질도 있습니다. 이 구분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생수병 바닥에 새겨진 숫자 표시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이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병이 안전하고 어떤 병은 피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병 하나 고르는 일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제 생수병을 선택할 때는 바닥을 한번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 작은 원형 표시 안에 적힌 숫자 하나가 그 병이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수병 바닥에는 삼각형 화살표 안에 1번부터 7번까지의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해당 플라스틱 용기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가장 자주 보게 되는 숫자는 1번, 바로 PET 또는 PET라는 재질입니다. 이 병은 무조건 일회용입니다. 재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세척하거나 열탕 소독을 해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다 안전하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2번 HDPE과 5번 PP입니다. 2번 HDPE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우유병, 세제통 등에 사용되며 내구성과 내열성이 좋습니다. 5번 PP는 폴리프로필렌으로 전자레인지용 용기나 유아용, 식기류 등에 흔히 쓰이는 재질로 반복 사용해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따라서 생수를 다 마신 후에도 병을 재사용하고 싶다면 PET병이 아닌 HDPE나 PP 재질로 만들어진 전용 텀블러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요즘은 디자인도 깔끔하고 가볍고 세척이 용이한 제품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 본인의 생활 방식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몇 가지 핵심 생활 수칙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생수는 되도록 빨리 마시고 개봉 후에는 23시간 이내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입을 대고 마셨다면 남은 물은 과감히 버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생수병을 세척하거나 열탕 소독하여 재사용하지 마세요. 세균막은 제거되지 않고 유해 물질이 더 쉽게 용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직사광선이 닿는 곳이나 차량 내부에 생수병을 보관하지 마세요. 되도록 실내 서늘한 곳이나 냉장 보관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넷째, 생수병을 선택할 때 바닥의 숫자를 꼭 확인하세요. 1번 PET병은 1회용, 2번과 5번은 다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물은 입을 대지 말고 컵에 따라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세균의 유입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정보보다도 중요한 건 습관의 변화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생수병을 다시 볼 때 어떤 재질인가? 어디에 보관됐는가? 어떻게 마셨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만으로도 내 몸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생수병을 습관처럼 재사용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의 내용을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가 무심코 지나치는 행동 하나가 건강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알게 된다면 작은 실천도 금방 확산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내 몸을 지키는 정보는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가치를 갖게 됩니다.